8번부터 봅시다. 8번부터 해서 8, 9, 10 끝냅시다. 8, 9, 10. 먼저 8번은 그 빈칸 완성으로 역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밑줄 좀 그어두세요. 이 부분. We now experience conflict including into everyday life. 이거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빈칸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 기억하시고. 일단 전체적인 내용 정리가 더 중요한 거니까. The distinctions 이렇게 보이죠? 이때 distinction은 구별 혹은 구분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별이라든가 혹은 구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차이점이라는 뜻이잖아요. 차이점이니까 얘는 사실 difference하고 비슷하다.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정신과 신체 구별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구별은 appear to have lost credibility altogether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뒤쪽에서 altogether는 모두 함께 그 뜻이니까 완전히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신뢰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 뜻이죠. 참고로 뭐뭐처럼 보인다 그랬을 때 appear 다음에 이렇게 to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요 정도 차이점만 생각하시면 돼요. appear 다음에 to 부정사는 뭐뭐처럼 보인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appear 다음에 to be, to have pp 뭐 이렇게 쭉 나오면 즉 얘는 뭐뭐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형태를 쓰면 뭐뭐였던 것처럼 뭐뭐였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뭐였던 것처럼 보이다. 한시의 이전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이거 문법으로 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정신과 신체 사이의 구별 그리고 전쟁과 평화 사이의 구별은 완전히 신뢰성을 잃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with the result that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는 that 이하라는 결과와 함께 그 뜻이잖아요. that 이하라는 결과와 함께 즉 결과적으로 뭐뭐이다. 혹은 그 결과 뭐뭐이다. 됐죠? that 이하라는 결과와 함께 그리고 그 결과는 뭐뭐이다. 뭐 이 정도. 됐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뭐이다. 여기 나오는 that은 앞에 result를 꾸며주는 동격의 접속사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hat 이하라는 결과와 함께 즉 그리고 그 결과는 뭐뭐이다. 자, 그러면 정신과 신체 사이의 구별, 전쟁과 평화 사이의 구별이 완전히 신뢰성을 잃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경험합니다. 갈등 이렇게 쫙 꾸며주는 걸로 보면 되죠. intruding into니까 뭐뭐 속으로 침범해 오는 뭐뭐 속으로 이렇게 침입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침범하는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 이제 그 얘긴데 뒤에 보면 1990년대 이후로 Rapid advances in neuroscience 신경과학에서의 급속한 발전은 have elevated the brain over the mind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쭉 보니까 elevate는 그냥 높이다, 올라가게 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즉 얘는 그냥 무엇과 비슷한 의미인 거냐? raise하고 비슷한 의미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대로 흐름을 따라갑니다. 자, 뒤에 나오는 5번은 뭐뭐 위로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두뇌를 어디 위로? 정신 위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즉 무엇보다 마인드보다 무엇이 더 중시되기 시작했다고? 브레인이 더 중시되기 시작했다고. 마인드보다는 브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무엇으로서? as는 뭐뭐로서 이렇게 쭉 보이는데 the main way에서 주요한 방법으로서 way 다음에 by which가 앞에 나온 way 꾸며주는 거예요. 뭐뭐 하는 방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뭐뭐 하는 방법 그랬을 때요. way 다음에 in which를 써도 되고 by which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생략할 수 있고 뒤에 주어 동사이야. 이렇게 꾸며주는 걸 보면 돼요. 뭐뭐 하는 방법. 안 써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by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였으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이하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다. 그거만 보면 돼. 자, 그러면 신경과학에서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의 두뇌를 우리의 마인드 위쪽으로 올려놓았어. 그치?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정신보다 두뇌가 더 중요하다고.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이야?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즉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려고 했어? 마인드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마인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브레인이라고. 두뇌를 이해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는 무엇을? 마인드가 아니라 브레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신을 연구하면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 지금 뭘로 바뀐 거야? 브레인을 연구해야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emotion and physiology to all decision making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모든 의사 결정에서 무엇의 중요성을? 감정과 생리적 작용의 중요성을 demonstrate, 입증했던 겁니다. 됐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 한번 끊어보세요. 앞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났죠? 그쵸?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 분사구문의 형태를 취한 겁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 동사. 됐지? 완전한 문장 뒤에 동사는 어떻게 쓸 거냐? 즉, 앞쪽에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는 뒤쪽에 동사가 이대로 연결되면 그때는 틀리단다.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컴마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틀리는 거고 보통 뭘 써줘야 되는 건데? 보통 접속사를 쓰고 주어는 앞에 주어와 같으면 생략할 수 있으니까 주어는 생략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나서 동사가 연결이 되려면 접속사가 필요하다. 근데 접속사도 생략할 수 있단다. 접속사 생략할 수 있단다. 동사를 주어들 앞쪽 같으면 생략할 수 있으니까 무엇으로 바꾼다면 다 생략하고 동사를 이렇게 바꾼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demonstrating 이렇게 ing 형태 썼다라는 거. 해석은 그리고 뭐뭐 하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에서 감정과 생리현상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됐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 meanwhile, 자, 그러는 동안에 new forms of violence,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have emerged, 나타났습니다. 즉,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인드보다는 브레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타나다, have emerged 이렇게 쫙 썼고요. 자, 여기에서 emerge 있죠? emerge는 나타나다라는 뜻의 자동사.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타나는 뜻의 자동사. 그러는 동안에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나타났고 뒤에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됐건 관계대명사가 됐건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하는 거죠. 선행사 역할을 하는 품사는 뭐니? 명사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수식하는 건 뭐라고? 앞에 나오는 new forms of violence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new forms of violence. 됐니?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하는 건데 이 선행사는 관계대명사하고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이렇게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꾸며주는 건 앞에 나오는 new forms of violence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그냥 얘도 그리고 거기에서 즉 관계부사 where하고 비슷한 의미 이렇게 보면 돼요. 적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뒤에가 주어하고 동사하고 보어가 보이죠? 주어, 동사, 보어 이런 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앞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인위치 얘를 쓴 게 맞은 거고 이렇게 위치만 쓰면 틀리단다. 이렇게까지 같이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는 동안에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국가들은 공격을 받습니다. 비국가 단체에 의해서. 그리고 interstate conflict 이때 inter는
단어 앞에 붙으면 into는 between과 비슷한 의미예요. between과 비슷한 의미니까 국가 간 갈등, 됐죠? 국가 간 충돌이라는 것이 fought, 싸워지게 됩니다. 그 뜻이잖아. 무슨 말? 국가 간의 충돌이라든가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 간 충돌이라든가 갈등이 발생합니다. using, 사용하면서 그 뜻이죠. 그렇죠? 뭘 사용해서? 비군사적인 방법, 즉 사이버 워페어 이렇게 보이죠. 말 그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이에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과 같은 비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국가 간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and the distinction between policing and military intervention 이게 보이죠. 이렇게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전치사는 앞에 나온 명사 수식하는 거니까 distinction이 주어가 되는 거고 becomes가 동사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distinction은 구별이라든가 차별이죠. 그렇죠? 구별인데 policing and military intervention, intervention은 개입이라든가 간섭 그렇게 보는 거고, 야, policing은 바로 무슨 말이겠니? policing 어디에서 나온 말이겠어? 왜 나왔겠죠? police에서 나왔겠죠. 말 그대로 경찰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의 업무니까 이건 바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경찰의 업무니까. 그래서 경찰의 업무와 군사적인 가입 이렇게 보면 돼요. 경찰의 업무와 군사적인 개입의 그 차이점이 blood,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어디까지가 경찰의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이제 군대의 일인가 라는 구별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니? 무력 충돌이 많아지다 보니까 치안인지 아니면 이게 군사적인 일인지에 대한 구별이 흐려질 정도로 뭐가 많아졌다고? 갈등이라든가 충돌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as society has been flooded. 이때 flood 보이죠? 그래서 flood는 홍수가 나듯이 뭔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홍수가 발생하듯이 뭔가 많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쇄도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앞에 나온 as는 뭐뭐함에 따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사회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쇄도되면서 사회에 디지털 기술이 쇄도하면서 it has grown harder to specify what belongs to the mind and what to the body 이렇게 보이죠? 잘 봐야 돼. 앞에 나오는 it은 가주어, 가주어. 그다음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이하가 뭐가 되는 거? 진짜 주어.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grow 보이죠? grow 다음에 형용사 딱 보이지? grow 다음에 형용사 뭐뭐하게 되다. 적어두세요. grow 다음에 형용사 뭐뭐하게 되다. 자, 그러면 자, 사회가 디지털 기술이 쇄도하면서 사회에 디지털 기술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To specify, specify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다 그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What belongs to the mind and what to the body 무슨 말이니? 무엇이 우리의 마인드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신체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무엇은 마인드고 무엇은 바디인지. 자, 앞쪽에서 지금 belongs가 생략됐다고 지금 여기 적어놨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죠. and는 앞뒤 구조가 같고 앞에서 나오는 게 뒤에서 반복되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쪽에 what 다음에 belongs가 생략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it has grown harder to specify what belongs to the mind. 자, 무엇이 우리의 정신에 속하는 것이고 무엇이 신체에 속하는 것인지 무엇이 평화로운 대화이고 무엇이 갈등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슨 말이니? 마인드하고 바디 사이의 구별, 전쟁과 평화 사이의 구별이 어떻게 되었다고? 완전히 신뢰성을 잃게 되었다고. 맨 첫 번째 문장과 같은 의미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결국은 무엇이 우리의 마인드에 속하고 무엇이 바디에 속하는지 무엇이 평화로운 대화이고 무엇이 갈등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무슨 말? 얘네들 사이의 구별이 완전히 신뢰성을 잃게 되었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 In the obscure space 이렇게 보이죠? 이때 obscure는 이제 불분명한 그 뜻이에요. 불분명한. 그 다음에 space는 이제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between mind and body, between war and peace 쭉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마인드하고 바디 사이에 불분명한 공간, 그리고 전쟁과 평화 사이에 이러한 불분명한 공간 이렇게 보이죠. 아까 했던 거하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치?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어? 마인드하고 바디 사이의 distinctions. 그쵸? War and Peace의 바로 distinctions. 이건 완전히 신뢰성을 잃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온 거야? 방금 전에 무엇이 우리의 마인드에 속하는지, 무엇이 바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평화인지, 무엇이 갈등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구별이 잘 돼, 안 돼?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인드하고 바디 사이에 불분명한 공간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War and Peace 사이에도 역시 불분명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야. 서로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쫙 다 가로 한번 묶어볼까요? 쫙 다 가로로 묶어보면 In the obscure space, 불분명한 공간에 이렇게 쫙 보이네. 자, 그러면 불분명한 공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거 또 쫙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서 동사, 그 다음에 뒤쪽에서 주어 이렇게 된 거라는 거 이제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맨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이면서 얘네가 보통 장소를 가리키는 말일 때, 그 다음에 뒤쪽에서 동사, 주어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여기 쓴 이 동사 있죠? 이 동사는 주로 비동사예요. 주로 비동사가 되는 거고. 야, 그럼 이거 원래 문장의 순서대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뀐 거잖아. 그럼 원래 문장의 순서는 맨 처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주어가 나오고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패턴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주어, 동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원래 순서였는데 이게 지금 얘네가 앞으로 가면서 동사, 주어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거잖아. 원래 문장의 순서대로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문장의 구성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러면 원래 문장의 동사는 비동사였다라는 거지. 그럼 뒤에 이렇게 비동사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비동사가 아니면 이 동사는 어떤 동사를 쓰는 거라고?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질 수 있는 자동사를 쓰는 거라고.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됐습니까? 뒤쪽에서 비동사라든가 혹은 자동사를 쓴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여기 보이죠, 여기. 요거 잘 봐야 돼요. 자, 일단 지금 동사 주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사 주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하고 주어 이렇게 단수냐 복수냐 일단 이거 먼저 생각해야지. 그치? 자, 뭐가 주어가 아니야? 얘가 주어가 아니죠. 그쵸? 얘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보인 거고 뒤에서 전치사가 또 수식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동사고 뒤에 불안한 상태고 보이지? 불안한 상태에서 요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lie라는 복수 동사 형태를 쓴 겁니다. 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도 뭐냐면 이렇게 도치가 되었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동사, 주어 이렇게 쓸 때는 이 중간에 동사는 자동사라 그랬어. 그래서 있다 이런 뜻의 자동사 얘를 쓰자 맞는 거고 우리가 요거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요거 쓰면 안 돼. 그치? 뭐뭐은 놓다 이런 뜻의 타동사 레이가 나오면 틀리단다. 여기까지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러면 마인드와 바디 전쟁과 평화 사이에 불분명한 공간에 무엇이 있다고? 불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렇잖아. 무엇이 마인드인지 무엇이 바디인지 구별이 안 돼. 무엇이 전쟁인지 무엇이 평화인지 구별이 안 돼. 제대로 구별을 못하니까 불안해. 그렇죠? 불안하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개인들과 정부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Living in a state of constant and heightened alertness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개인들과 정부가 발생한다는 거야. 어디에 살고 있는 거니? 뒤에 state 역시 상태라는 뜻이죠. 지속적인 그리고 높아진 alertness니까 이제 경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지속적이고 높아진 경계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야. 가장 단편적인 예를 들면 War and Peace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평화인 줄 알았는데 전쟁이 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개인과 정부들은 지속적이고 높아진 경계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rely increasingly on, 점점 더 rely on이니까 어디 의존하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뒤에서 rather than은 무엇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무엇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 점점 더 의존하면서. 그쵸? 야, 감정에 의존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냐? 감정에 의존하니까. 전쟁과 평화 사이의 그 구별도 좀 불분명해졌어. 그리고 불안한 상태에 살고 있고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 의존하고 있어. 그러니까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밑줄 그었던 그 부분이 그래서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쵸? 자,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우리 뒤쪽에 9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 보면 이제 선생님이 괄호를 이렇게 딱 표시해 놨거든요. 그 괄호를 표시해도 문장의 위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먼저 The obvious problems being caused by economic growth have not been ignored by academics.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일단 끊어볼까요? 끊어보시면 앞쪽에서 명백한 문제들 이렇게 보이죠? 이게 주어가 되겠죠. 왜? 뒤에서 분사가 이렇게 쫙 꾸며주는 거니까. being부터 어디까지? 뒤에 나온 growth 여기까지 쫙 가로를 묶어주세요. 가로 묶어주시면 자, 일단 명사 뒤에서 뭐가 보이냐면 이거 보이죠? being PP 형태 이렇게 쫙 보이죠? being PP 형태.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썼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그 be 플러스 PP가 들어가 있죠? be 플러스 PP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고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ing 형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동과 진행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뭐뭐 되고 있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뭐뭐 되고 있는 명사 둘의 관계가 수동태와 그 다음에 진행 의미를 둘 다 담을 때 수동태와 진행 의미를 둘 다 담을 때 뭐뭐 되고 있는 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게 이렇게 딱 쓰면 ing 형태 쓰면 이제 능동이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뭐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뒤에 과거 분사만 쓰면 그때는 이제 수동이니까 그때 이제 뭐뭐 되어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수동과 진행 의미를 둘 다 담고 싶어. 그래서 이제 being PP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명백한 문제지. 어떤 거야? being caused by economic growth. 그래서 경제 성장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됐죠? 발생되고 있는. 뭐뭐 되어지고 있는. 이렇게 수동과 진행 의미를 둘 다 담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제 성장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명백한 문제들은 앞에 얘가 바로 주어니까 복수니까 그러니까 뭘 쓴 거야? 여기다 have를 썼죠. have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 been ignored 이렇게 쫙 보이죠.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 뭐뭐 되어지고 있다. 근데 not이 쓰였으니까 have not been ignored 무슨 말? 무시되어지고 있지 않다. 무시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 뒤에서 by academics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때 academics는 그냥 이렇게 적어볼까요? 교수들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경제 성장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명백한 문제들이 교수들에 의해서 무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제 성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명백한 문제들을 교수들이 알고 있습니다.
They were noticed by some in the economics profession. 그래서 이때 they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the obvious problems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명백한 문제들은 주목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economics profession이니까 경제학과 관련된 직업. 무슨 말? 경제학과 교수들에 의해서. 그렇게 보면 돼요. 경제학과 교수들에 의해서 by some, 일부의 사람들, 어디에 있는 거? 경제학과 관련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즉 경제학과 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들은 then, 그리고 나서 attempted to incorporate these concerns into their discipline. 그래서 여기 보면 incorporate 보이죠? incorporate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into, 여기 보면 incorporate A into B, A를 B에 포함시키다. A를 B에 포함시키다. 그 다음 뒤에서 나오는 discipline 당연히 과목이라든가 혹은 학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봐야죠. 과목이라든가 학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그 concern은 걱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걱정이라든가 혹은 관심 뭐 그 뜻인데 자, 이러한 걱정거리를 그들의 학문 속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아, 경제 성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제학과 교수들이 그들의 학문, 즉 경제학에 포함시키려 했다. 됐죠? 자, led to는 lead to에서 나왔고 뭐뭇을 발생시키다. 자, 이건 뭘 발생시켰다고? 환경경제학이라는 것을 발생시켰습니다. 환경경제학의 발달을 발생시켰고 자, 그리고 the related study of natural resource economics, 천연자원 경제학이라는 관련된 연구도 발생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conventional economics considers environmental impact to be an externality 이렇게 보이죠. 전통 경제학은 이때 conventional은 그냥 전통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통 경제학은 consider 보이죠. consider. 그 다음 뒤에서 to be 여기 붙이고 볼까요? consider하고 to be 거기 밑줄.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 이랬을 때 consider A to B B 이거 나오죠? A를 B로 여기다 consider A to be B. 물론 여기서 요거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consider A, B, A를 B로 여기다. 기운들 내시고 그죠? 자, 오늘 쉽지 않다. 잘 보고 있냐? 자, 누군가 이 영상을 보겠지. 고맙다. 자, 아무튼 자, 잘 보고 기운 내시고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전통 경제학은 환경적인 영향력을 무엇이라고 여겼던 거야? 외적인 것이라고 여겼대. 그치? externality니까 이제 외적인 것. 자, 그리고 externality가 명사죠. 그 다음에 something도 명사지. 명사, 명사니까 동격. 즉, 여기서 동격은 앞에 나오는 명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야. 따라서 externality가 외적인 것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something 이하라는 거야. 됐지? something 이하라는 거. 자, 보세요. something outside is concern. 뒤에 concern이니까 뭐 관심이겠죠. 관심 바깥에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야. 됐니? 관심 바깥에 있는 것으로. 즉, 전통적인 경제학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봤다라는 거야. 저희는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환경적인 영향력이라든가 문제는 저희 관심 바깥에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근데 환경 경제학자들이 이제 새롭게 생긴 거죠. 왜? 앞에서 뭐가 나왔어? 앞에서 환경 경제학이라는 것이 발달했다고 앞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환경 경제학자들도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경 경제학자들이 be keen to 동사원형, 열정적으로 뭐뭐하다, 몹시 뭐뭐하고 싶어하다. 환경 경제학자들은 몹시 these negative impacts back within the disciplin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다시 그들의 학문 안쪽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니? 환경 경제학자들은 환경적인 문제를 그들의 학문 속으로 다시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환경 문제는 그들의 관심이 아닌 외적인 것이라고 봤어. 그치? 근데 환경 경제학자들은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다시 어디로? 그들의 학문 안쪽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들의 학문에 환경적인 문제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주제를 접근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측정 기반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를 그들의 학문으로 이렇게 다시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접근 방식은 옛날하고 바뀐 게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전통 경제학에서는 환경적 문제를 그들의 관심사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봤어. 근데 환경 경제학자들은 환경 문제라는 것도 그들의 관심 속으로 이렇게 그들의 학문으로 다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은 새로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다시 포함시키자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접근법 자체는 옛날과 비슷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using shadow pricing to measure how much people were concerned about noise pollution or the loss of habitat 이렇게 쭉 보이죠.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shadow pricing이라는 거는 밑에 이제 설명 보이시죠? 잠재 가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대요. 자, 측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지 소음 공해나 혹은 서식지의 상실에 대해서 아무튼 이제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자, 뒤에 보면 noise pollution or the loss of habitat 이거 보이죠? 이게 결국 환경 문제잖아. 환경적인 영향력이잖아. 그치? 그 환경적인 영향력을 그들의 과목으로 다시 이렇게 그들의 학문으로 다시 포함시키려고 할 때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옛날하고 똑같았대. 그치? 자,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밑줄. in other words,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앞쪽의 내용이 살짝 어려우니까 이제 뒤쪽을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앞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 표현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쪽이 어려워도 뒤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돼. 그리고 참고로 여기 however로 들어가 있는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은 그 위치 잘 기억해 주세요.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자, 그런데 바꿔 말하면 the way in which economics traditionally marginalizes or ignores something that cannot be priced was still adhered to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꾸며주는 걸 한번 볼까요? 방법이죠. 아까 우리가 way 다음에 by which라든가 in which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economics traditionally marginalizes or ignores something that cannot be priced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문장이 이제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방법인데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marginalize하고 뒤에 나오는 ignore하고는 좀 비슷해요. ignore가 무시하다. marginalize는 뭐뭇을 소외시키다. 그 뜻이에요. 자, 원래 소외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금 margin 보이죠? margin이 원래 어떤 뜻?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중앙이 아니라 가장자리를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야. 너 저리로 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소외시키다는 뜻이에요. 소외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무슨 말이니?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가격으로 책정될 수가 없는 무언가를 소외시키거나 무시하는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가격으로 책정될 수 없는 무언가를 소외시키거나 무시하는 그 방식이 여전히 고수되었습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했다라는 거야. 자, 앞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 앞에서 과학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랬었지. 그치? 그 무슨 말이니? 과학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이니까 가격으로 책정될 수 없는 거는 무시했다라는 거야. 그치? 가격으로 책정해서 생각하려고 했어. 바꿔 말하면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는 건 무시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나 the response, 그 반응은 to attempt to evaluate in some way. 자,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in some way. 몇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쫙 가로를 묶어주세요. 뒤에 나오는 evaluate하고 aspect의 동사 목적어 이 패턴을 이제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반응은 바로 무엇이었냐? 몇 가지 방식으로 그
aspects of life니까 삶의 몇 가지 면들을 평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Which economics had ignored. 그러면 경제학이 무시해왔던 것을 좀 평가하려는 시도였다. 야, 경제학이 무시했던 게 바로 뭐였니? 경제학이 무시했던 거. 경제학이 무시해왔던 삶의 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경제학이 그동안 무시했던 삶의 면. aspect부터 ignored까지 가로를 쫙 묶어볼까요? 경제학이 무시했던 거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봤던 거. 이제 조금씩 이해되시죠? 그러게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젠장. 열심히 하자. 자, 아무튼. 자, 그럼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접근법은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경제학이 무시했던 걸, 즉, 환경적인 영향력을 평가하려고 시도는 한 거였다. 그쵸? 자, 그리고 그린 이코노미스트니까 친환경적인 경제학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친환경적인 경제학자들이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본다고? 카테고리의 에러라고 봅니다. 범주의 오류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니? 이런 것들이 잘못된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자, 볼까요? 자, in other words, 바꿔 말하면 자, 이 범주의 오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살짝 어려우니까 앞에 나오는 in other words가 다시 한번 쓰였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범주의 오류에 대해서 뒤에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할 거야. 어차피 in other words는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니까 앞에 category error에 대해서 뒤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죠. 그렇죠? 보세요. 자, 그러면 환경 친화적인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범주의 오류, 즉 카테고리의 에러라고 봅니다. 자,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Accept that some aspects of life have social or spiritual worth that simply cannot be measured. 보이지? 자, 그래서 자, 삶의 몇 가지 면들은 사회적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측정될 수가 없는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즉, 경제학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에 기반해서 환경적 영향력을 평가하려고 해왔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친환경주의적인 혹은 친환경적인 경제학자들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환경적 문제를 왜 측정하려고 하냐? 그럼 범주가 잘못된 거다. 그치? 환경적 문제라는 건 무엇이기 때문에 사회적, 정신적인 가치의 문제일 수 있다. 측정될 수가 없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경제학이 살짝 바뀌었지. 그치? 어떤 경제학이 생긴 거야? 뒤에 쭉 보니까 환경 경제학자들이 생겼지. 그치? 환경 경제학자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학문 속으로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영향력을 다시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했어. 자,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 바로 어떤 방식이었다고? 어떤 방식? 과학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자, 이렇게 보는 것을 친환경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환경적 영향력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카테고리의 에러라고 본 거야. 그건 경제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측정 가능한 방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그건 아닌 것 같다. 왜? 삶의 몇 가지 면들, 즉 환경적인 영향력은 측정될 수가 없는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측정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측정한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접근하면 그건 잘못된 범주에 속해 있는 거니까 범주의 오류 아닌가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측정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걸 왜 측정하려고 생각해?
그러면 측정할 수 없는 문제를 측정 가능한 영역에 집어넣어 놨으니까 그러면 그건 카테고리의 에러 아닌가? 이렇게 봤다라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꼭 읽어주세요. 이 밑에 나오는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환경적인 영향력은 측정할 수가 없는 사회적 혹은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 접근법 자체가 범주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측정 안 되는 건데 측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카테고리 에러다. 이해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마지막 10번. 10번 문제는 역시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 정리 잘 해주시면 되고 많이 어렵진 않죠. 그 첫 번째 줄에서 until fairly recently 그래서 이때 fairly는 매우 꽤 대단히 그 뜻이죠. 그래서 꽤 최근에까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뒤에 밴드 보이죠? 밴드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키는 그냥 가까운 사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 먹는 음료수 킨 사이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거야. 그래서 그러면 말 그대로요. 그냥 친척끼리 모여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뒤에 보니까 usually no more than 20 peopl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no more than이니까 뭐보다 많지 않은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20명이 채 안 되는 가까운 친척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Loosely associated into tribes of perhaps a few hundred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느슨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몇백 명의 그 부족들로 이렇게 그 다음에 open to nation each other 이렇게 보이죠. 자, 자연에 개방적이었고 그리고 서로에게 개방적이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참고로 이 구조를 살펴보시면 뒤에서 they가 주어, new가 동사죠. 그쵸? 그 다음에 open이라는 형용사로 이렇게 쫙 시작하는데 요게 생략된 걸로 보면 돼요. 분사구문인데 빙 생략되고 바로 형용사. 분사구문인데 빙 생략되고 바로 형용사. 그러니까 뭐뭐 해서 뭐뭐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as they were open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s they were open.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쫙 쓰인 건데 분사구문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없애고 비동사는 원형 ing 빙 되면서 사라지고 그래서 open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됐죠? 뭐뭐 하기 때문에 as라는 접속사가 앞에 쓰였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요 보세요. 무슨 얘기가 보이냐? 자 자연과 서로에게 개방적이어서 그들은 서로를 더 intimately 가깝게 그 뜻입니다. closely하고 비슷해요. 더 가까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즉 우리의 생각보다 그들은 서로 더 가까웠습니다. Speech may have been superfluous. 이때 superfluous는 불필요한 그 뜻으로 보면 되죠. 너무 많아서 불필요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불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가까운 사이니까. 그치? 자, 그리고 as it often is between lovers or between mother and baby 이렇게 보이죠? as는 뭐뭐처럼이요. 그래서 뭐처럼 연인들 사이에서처럼 그리고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처럼 말은 불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 when we know someone that well. 자,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잘 알 때, 그렇죠?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알 때, 참고로 대신 뒤에 well을 꾸며주는 부사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잘 알 때 우리는 아는 겁니다. Without asking, 물어보지 않으면서도. What they are thinking and feeling. 무슨 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정도로 가까이 잘 알게 되면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냐? All the more in pre-linguistic times. 그래서 pre-linguistic times니까 linguistic이 언어의, 그 다음에 pre는 뭐뭐 이전의, 뭐뭐 앞의 그 뜻이죠? 언어 이전의 시대. 그쵸? 언어 이전의 시대. 즉 언어가 발생하기 그 이전의 시대에서 all the more 더욱더. When our empathetic faculties were yet unclouded by the mediatory apparatus of language.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all the more in pre-linguistic times. 자, 언어 이전의 시대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언어 이전의 시대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when은 앞에 나오는 times는 이제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 우리의 공감하는 능력은 아직 언어라는, 잘 들어. 언어라는 조정하는 장치에 의해서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우리의 공감하는 능력이 지금은 언어라는 장치에 의해서 많이 흐려지고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어가 없던 시절에는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더 느끼려고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을 더 발전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잘 알 때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언어 이전의 시대에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세요. 자, 그때는 우리의 공감하는 능력이 언어라는 조정장치에 의해서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없던 시절에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에 더 잘 공감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떤 의미냐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시간을 보내봐라. 그 얘기야.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봐라. 그 얘기다. 언어라는 조정장치에 의해서 우리의 공감 능력이 많이 흐려지고 있는 거니까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봐라. 그 얘기야. 보니까 자, spend some time alone. 그래서 혼자 시간을 보내봐. 어떤 한 사람과 함께. 즉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그냥 시간 한번 보내봐봐. 그 사람과 말하지 않고서 그 얘기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봐.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혹은 작은 집단에서 in silence 보이죠? in silence 밑줄. in silence. 침묵 속에서 그 뜻이잖아. 무슨 말이니?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 그 뜻이겠지. 그치? 다른 한 사람과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 시간을 보내보아라. 혹은 작은 집단에서 침묵 속에서, 즉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 시간을 보내보아라. 그리고 앞줄 관찰해보아라.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 뜻이죠. 그래서 며칠이나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당신이 더 가깝게 연결된 느낌을 갖는지. 그치? 그들과 무엇보다 당신이 계속해서 말을 했던 것보다. 그치? 언어를 사용했던 것보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더 가깝게 느껴지는지 한번 관찰해 보아라. 공감 능력과 직관적인 이해. 그치? That develops in such circumstances. 끊어볼까요? 자, 공감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직관적 이해는 놀랍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발전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공감과 그 다음에 직관적인 이해는 놀라울 뿐입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자,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요, 훨씬 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그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좋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뒤에 보니까 이 대승 관계대명사죠. 그쵸? 관계대명사 뒤에 지금 동사를 썼습니다. 즉, 얘는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쵸? 그러면 뒤에 지금 develops라는 단수 동사 형태를 썼어요. 관계대명사 주격 뒤에 동사 단수 혹은 복수인지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결정해 주는 거지. 그치? 그럼 선행사가 바로 뭐야? 선행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행사죠. 그쵸? 자, 그러면 empathy and intuitive understanding 이렇게 나왔잖아.
명사 and 명사니까 두 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 보이냐면 형용사는 생략할 수 있고 여기 딱 명사 이렇게 쫙 보였죠. 그쵸? 그러니까 관사를 한 번 썼어. 그치? 얘를 한 번 썼기 때문에 요거 전체 있죠. 요거 전체를 단수 취급한 겁니다. 단수 취급한 거야. 요번에 무슨 말이야? The poet and novelist. The poet and novelist. 시인이자 소설가. 시인이자 소설가.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관사를 한 번 썼으니까 하나 취급한 겁니다. 자, 근데 the poet and the novelist.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얘는 단수지만 그 시인 그리고 그 소설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복수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그쵸? 따라서 앞에 나오는 건 이렇게 딱 관사를 한 번 쓰면서 명사가 두 개 연결됐지만 단수 취급이 된 거야. 단수 취급이 됐으니까 develops 이렇게 쓴 거고 따라서 주어도 단수니까 그래서 뒤쪽에서 뭘 썼다고? is 이렇게 단수 동사를 썼단다. 이제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